창원시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불법 건축물까지 사들이며 터무니없는 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김해에서는 보안이라던 개발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개발 과정의 문제점 집중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하고 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간부에 대해 결국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시민들이 추격전 끝에 잇따라 검거해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시민들의 아슬아슬한 활약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면 먼저 보실까요? 네, 창원시가 추진 중인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전체 사업비 650억 원 가운데 땅값 보상금으로만 5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지난 2월에 책정한 보상금은 최소 930억 원, 배에 가까이 뛰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두고 왜 보상금이 8개월 만에 380억 원이나 뛰었는지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정보공개법 위반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 열흘 전에 전해드렸었죠. 보도 이후 KBS 창원 탐사기획팀은 추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보상금이 더 지급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 발견이 됐는데요. 보통 땅값을 보상할 때는 나무 등 이런 지작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창원시가 보상터 나무에 대해 실제보다 2배 정도 많이 보상해 준 것은 물론 철거 명령을 해야 할 불법 건물들도 오히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도심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본 감나무 수는 모두 220여 그루. KBS가 입수한 창원시의 보상물건 조사 서류를 보면 정확히 450그루입니다. 230여 그루가 부풀려진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주는 데는 20만 원대도 주고 30 기준 잡아가지고. 창원시 지급 내용으로는 이 땅 주인은 감나무만으로도 실제보다 7천만 원가량 보상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역시 보상받은 감나무 수가 실제보다 50그루가량 부풀려졌습니다. 민간개발은 시행사의 총 사업비 증가가 있어서 시민에게 보상을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 공원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청 낭비냐는 얘기도 있고. 허성모 창원시장은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주신 것 중에 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창원시의 보상 내역에는 농지는 물론 공원터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용 농막과 대형 창고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계법령 규정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앞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등 조치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한 얘기다 보니까 불가능으로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애초 550억 원이었던 가음정공원의 보상비는 현재까지만 최소 930억 원, 모두 3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이번에는 김해시로 가보겠습니다. 김해시는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서 산업단지 등 공공개발 예정지를 보완문서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안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엔 관리되지 않는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개발 예정지가 형광펜으로 또렷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김해시만 비밀이라 말하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투기 정황, 이 소식은 배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시 흥동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개발 예정지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100여 필지의 논 곳곳에는 흙을 쌓아놓고 조경수와 과일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잡초가 뒤엉켜 자라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인 이 논에는 과일나무 7, 8가지가 마구잡이로
섞여 심겨져 있어 순수한 영농 목적으로 나무를 심은 것으로는 보이기 힘듭니다. 주민들은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이 외지인 손에 넘어갔고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동네 분이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세요? 요거는 이제 다 회사라. 오도 안 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오도 안 하지. 뭐 관리- 심어놔놓고. 심어놓고 관리를? 네, 관리는 안 하지.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일까? 개발 제한 구역 안 농지가 3.3제곱미터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거래가 거의 없던 농지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거래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는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설명 한 사람들이 많다. 그 언제 그 시기로 보면은 35만 원 쓴 것만 살겠다 하면은 거의 뭐한 작년 한 9만 원. 이 예정지를 표시한 김해 씨의 공식 문서는 보안 사항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럴까?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 지도에는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가 붉은색 형광펜으로 또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 조합식 거 그냥 우리가 꺼낸 거다. 저건 알 필요 없고.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조사에 착수한 김해 씨.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이나 의혹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2주 만입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만큼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 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에서 일탈하는 행동을 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이달 중 특검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누가 수사할지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3월 중 특검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LH 특검법안이 3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당초 지난 12일 특검 도입을 제안했을 때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엔 동의한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 출범 전까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민주당 측이 검찰 수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우선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출범 전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이달 중 특검법을 하위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의 LH 특검법안 즉시 처리 제안에 민주당 측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한다며 필요하다면 즉각 여야 회동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강력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국회 사무처 및 제3기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 검토해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승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재차 요구했다는 보도 며칠 전 전해드렸었는데,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경징계를 결정한 건데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9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서 임대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또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를 써달라는 의혹 등의 하승철 청장의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게 늦어지니까 내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한 거는 그걸 안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국무조정실에 이어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가 경상남도에 요구한 것은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리, 파면, 해임, 강등, 정직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감봉 1개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처분 요구 밖의 결정은 많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해 경상남도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하 청장의 혐의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조사 관계자로 참석한 사람은 행안부가 아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앞서 행안부의 처분 요구가 과하다며 행안부에 재심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도 행안부의 판단이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가 되는 것을 제가 그 역할을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인사위 넘어가는 또 요구권자는 저희들로 되어 있으니까. 하승철 청장은 이번 경징계 처분에 대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남에 오늘 신규 확진자는 53명, 이틀 연속 5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180명을 넘었고, 거제에서도 유흥업 관련 확진자와 2, 3차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일부터 목욕탕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새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검사 대기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30, 40대와 영유아, 노약자까지 거제에서 확산되고 있는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참여한 겁니다. 거제 유흥업소와 관련된 추가 확진자는 모두 19명. 어린이와 80대 노인 등 유흥주점과 관련이 없는 2차, 3차 전파로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감염 전파를 가장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경남 최대 확산 발원지인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 관련은 진주와 창원에서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89명, 진주 지역 자가 격리자만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진주시의 주민 전수검사에서도 확진자 6명이 추가된 상황. 진주시는 상대동 주민 가구당 최소 1명 이상, 인근 자유시장 상인들까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진단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는 3월 28일까지 운영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목욕탕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탕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욕탕 종사자 4,10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전자 출입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목욕장 업에 대한 강화된 방역 수칙 적용은 목욕탕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이른바 달목욕으로 불리는 정기권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공용 물품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36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과 백화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등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서울 75명, 경기 146명. 여전히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인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증상자의 이용 억제만으로도 집단 감염을 최소 23%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진자 발생 사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5건 중 1건 이상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해 촉발된 집단 감염이라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2월 이후 이런 사례가 19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83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중이용 시설 집중 관리가 시작됩니다. 봄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공원과 유원시설,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31일까지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가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유럽 일부 국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과 관련해 혈전과 접종과의 관련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 백신의 국내 접종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김해에서 잇따른 시민들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출격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 차량을 한 운전자가 가로막는가 하면 한 택시기사는 경찰관을 직접 택시에 태우고 음주 차량을 뒤쫓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 블랙박스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도 멈추지 않고 지나가고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도 3차례나 다시 도주합니다. 이 차량이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는 순간 한 차량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시민은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이곳에서 기다렸다가 도주하는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만취 상태로 20여 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추격전을 목격하고 주저없이 뒤따른 시민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겁나는 게 인명사고니까 안 나게끔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 차로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길목을 내 차를 가로질러서 세워놓고 기다렸었습니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경찰차가 가로막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도 앞을 가로막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은 그대로 부딪힌 뒤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택시 운전기사가 망설임 없이 경찰관을 택시에 태우고 300여 미터를 쫓아가 음주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 밖에 달아난 상태에서 차가 도주했거든요. 그래가 그걸 따라간 겁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였습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음주 사고를 막는 활약으로 빛났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내몽골 지역과 중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도심 500m 상공에서 본 서울 시내의 모습은 누렇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도 능선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중국 내몽골 고원과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 때문입니다. 그제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오늘 국내로 들어오면서 전국이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일부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원과 영남 지역 일부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황사가 몰려오면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은 옅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과 비교하면 오늘 시야가 한결 깨끗하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황사의 영향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 등 서쪽 지역의 경우 황사의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초미세먼지와 달리 호흡기나 피부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인체 깊숙이 침투는 못하지만 호흡기나 피부, 눈을 자극할 수 있어 평소보다 위생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이 올해 600여 건의 8,900억 원 규모의 경남 발전 사업을 펴니다. 분야별로는 수출기업 컨설팅과 기술 이전 등 지역산업 육성에 8천억 원을 들이고 인재 채용과 육성에 40억 원, 주민 지원과 지역공헌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관계기관 협력사업 추진에 170억 원, 물품 우선 구입에 500억 원을 씁니다. 진주의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등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우리마을 아이돌봄 센터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초전동 마하 어린이 도서관과 가좌동 낮은 울타리 작은 도서관의 문을 연 우리마을 아이돌봄 센터는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보건소가 무자격 체류자를 포함해 지역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무자격 체류자라 하더라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신분증 없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산청군 단성면의 한 농로에서 비료 살포기를 몰던 60대 남성이 2m 아래 개울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비료 살포기가 뒤집어져 이 남성이 아래에 깔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는 창녕군 이방면의 한 밭에서 농작물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거제시 홍도 동쪽 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선원 11명은 해경과 인근 선박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4.7 재보궐선거 거서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거서투표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거나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지 시군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창원시의회가 여성 동료의원 명예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정의당 노창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노 의원 측이 낸 서면 자료에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오는 23일 회의에 노 의원이 참석해 직접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에 개장 예정인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창원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혜, 구점득 시의원 등은 현재 시설 개장을 앞두고 SM 측이 전시 콘텐츠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며 창원시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15%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철도 비정규직과 이스타항공 등 운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사태에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GA산업과 한국산연, 대우조선 청원경찰 등 경남 지역 노동 현안에도 연대 투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비대면 수업. 지난 1년의 공백으로 학습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빈곤층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타격이 큽니다. 현재 실태는 어떤지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 경남 업그레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외국인 아이들이 한국의 컨텐츠를 한국어로 이렇게 접하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였지만 피해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이 닫힌 학교 밖에서 아이들 간 격차는 날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미래 수업이라 말했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이 10%도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돌아온 학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4년 전부터 이곳을 다니기 시작한 A양.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아직 한글 받아쓰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 8명 가운데 2명이 A양처럼 아직 한글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학습의 기본인 한글이 서툴다 보니 다른 과목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학기 경남의 초등학교 평균 등교일 수는 59일, 법정 수업일 수인 95일에서 절반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거 확산할 때마다 지역 아동센터마저 문을 닫으면서 학습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등교일 수가 확대되긴 했지만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여전히 격주로 등교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수업을 한다고 해도 1대1 수업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초등 1학년에서 중3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 공익 선생님들도 아동 지도도 도와주시고 외부 선생님들도 수업을 도와주시긴 하지만 학년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 공교육을 대신한 사교육은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등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기준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학생 1인당 사교육부로 월 평균 50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반면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인당 9만 9천 원에 그쳤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5배 이상 차이를 보인 겁니다. 지난 1년 교육당국은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수준별 강의와 보충 수업을 추가했고 1대1 쌍방향 수업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거의 없는 학습 더딤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수행하는 게 바로바로 되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그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는지 조금 제가 걸러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수행할 수 있었고. 누적된 학습 격차는 어느 정도일까? 부산시 교육청이 지난 2019년 1학기에서 2020년 2학기 사이 수학과 영어 과목의 성적 분포도를 분석했습니다. 두 과목 모두 중위권 비율은 줄어든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은 더 늘면서 학습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쌍방향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해줘도 이게 옆에서 바로 보면서 하는 거랑 피드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김해한 초등학교의 한국어 특별학급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코로나19 단계에 상관없이 다문화 학생들을 상대로 하루 2시간씩 수업합니다. 친구랑 한국어 공부하는 거 재미있어요. 경남교육청은 새학기부터 이 특별학급을 기존 18학급에서 22학급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 한국어 학급에서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 교육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공교육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습 더딤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두드림 학교는 초중학교의 경우 기존 70에서 100%, 고등학교는 30에서 50%로 확대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습 격차의 원인이 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습 격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지필 시험이 없습니다. 공교육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도 선생님도 학생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고 이걸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희가 볼 때 일단 홍보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올해의 목표고요. 모두에게 공평한 위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가혹했던 코로나19 팬데믹 1년. 지난 1년의 공백이 미래 세대의 그림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남 업그레이드 김소영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이목이 쏠리다 보니 경남 지역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또 재보궐선거 준비 상황,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진수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디에서 치러지는지 또 주요 일정까지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어령 군수 재선거를 비롯해서 어령, 함양, 고성에서 도의원 선거가 있고 어령, 함안에서 군의원 선거가 실시되어서 총 4군데에서 6개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마다 2명에서 7명의 예비 후보자가 등록해서 제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3월 18일, 3월 19일 양일간 네. 본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가 있고 선거일인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적고요.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를 좀 독려하기 위한 묘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임기 만료 선거에 비해서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30% 내외로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홍보 중심으로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 현수막 게시, 또 대형 투표함 모형의 선전탑을 설치하거나 우체국 택배 차량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신문, 방송 광고, 또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비대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투표 참여 홍보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면 투표 참여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율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위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기업체나 기관 등에 발송하였고 마을 행정방송을 활용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다각도로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이번 4월 7일에 네. 전국에서 21곳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거는 경남에서는 4개 지역에서 6개의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선거를 다시 치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이 선거가 있게끔 한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의 그 범법 행위나 사태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재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그 원인 제공자나 정당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관리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원인 제공자나 해당 정당에서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남 이번 재보궐선거 경우에도 20억 원 이상의 선거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헌법상의 공무단임권과 그 선거공영제 또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경남 지역 재보궐 선거 가운데서 돈 선거 파문 때문에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좀 막기 위한 예방책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저희가 충분한 안내를 하고 예방활동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3개의 강력조사팀을 저희가 재보궐선거 지역에 배치해서 위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군수선거를 비롯해서 3개 선거가 치러지는 어려운 지역에는 특별단속팀을 상주시켜서 돈선거 등 발생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에 중대선거범죄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선거를 관여하는 행위라든지 또 돈과 물품을 주고받는 기부행위 또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익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이제는 만 18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경남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만 18세 이상 학생이라던가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들에 대한 선거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보궐선거 지역의 18세 유권자 수는 1000여 명으로 경남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재보궐선거 지역의 학생 유권자 수는 17개구에 360여 명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17개 해당 고등학교에 선거교육 전문 강사를 출강시켜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선거 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유권자의 의미와 역할, 또 주권 행사의 중요성,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투표 절차, 그리고 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형식의 리플렛이나 아이돌 출연 동영상, 학교 알림이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선거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보궐선거 무리 없이 잘 치러지도록 끝까지 관리 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은 맑았지만 황사 때문에 대기질이 엉망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곳곳에서도 황사가 관측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황사는 모레까지 약하게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마스크도 꼭 KF80 이상 황사용으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구름 덕분에 기온이 비교적 높게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크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다시 크게 벌어집니다. 아침 기온 창원이 4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과 함께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자세한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의령과 창녕, 밀양과 함안이 1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집니다. 낮 기온도 1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함양의 아침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18도, 함양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고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창원 보도국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익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선 철저한 비밀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서 여러분의